검찰 수사관 면담 내용과 달리 작성 고발사주의 의혹 보고서 커지는 의문. 자, 먼저 고발사주가 무슨 말인지, 고발사주가 얼마나 양아치 같은 일인지, 얼마나 중범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충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고발사주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 고발 청탁, 고발을 청탁한 거예요. 검찰이 국민의힘한테 니들이 고발을 우리한테 다시 해.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잡으러 간다. 이겁니다. 검찰에서 윤석열, 한동훈 계속 물고 늘어지던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최강욱 이런 인물들 굉장히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든 좀 조지고 싶어. 검찰이 눈에 가시 같은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 인사들 조지고 싶은데 검찰이 그냥 조지면 기획수사 아니야. 그래서 고발장을 만들어요. 자기네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한테 토스해. 야, 이거 그대로 니들이 검찰에 접수 좀 해. 우리가 조지로 간다. 고발을 청탁한 겁니다. 고발 사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잖아. 요즘 용어가 아니야. 고발 청탁 이래야 딱 와닿지. 고발장을 그대로 만들어서 김웅한테 전달을 했어. 김웅은 검사 출신 그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습니다. 검사 출신, 검찰 나온 지 얼마 안 된. 근데 이거를 조은성이라는 여성에게 김웅이 토스를 해서 그걸 그대로 고발장 작성해서 실제 고발로 이어졌어요. 검찰이 자기들 꼴보기 싫은 인물들 조지려고 고발을 청탁한 사건이에요. 검찰 권력의 사유화. 자, 손준성이 고발장을 만들었다. 근데 손준성은 현직 검사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김웅은 현직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에 이첩을 했어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수사한 다음에 검찰에서 김웅을 무혐의 처분 내려버렸어요. 네, 조성은이 맞죠. 조성은. 김웅을 무혐의 처리 내렸는데 김웅을 무혐의 처리 내린 근거가 뭐냐면 담당 수사관의 진술이었어요. 담당 수사관이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김웅이 혐의가 없음 처리했어요 라고 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손준성 변호사, 손준성의 법률 대리인 입장에선 김웅의 무혐의 처리된 문서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인 거예요. 야, 이거대로 하면 손준성도 무죄지. 그 담당 수사관을 부릅니다. 증인으로. 김웅이 무혐의 처리된 이 문서를 보면서 자, 수사관님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수사관이 아니요. 손준성 변호사는 네? 그걸 조작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검사 새끼가 지 검찰 출신 검찰에 들어온 구린내가 나는 이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문서를 조작했어요. 그렇게 조작한 문서로 김웅을 무혐의 처리 내려버린 겁니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한국일보가 문제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면담에 응한 검찰 수사관은 자신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적혔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자, 이동 기억하십시오. 이동 조작의 달인 윤석열 직속 라인입니다. 이동, 어미준,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조작과 날조를 일삼는 패밀리들이에요. 이 이동이요. 수사관 A씨를 면담한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이 수사관은요. 조성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맡았어요. 면담은 문답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조성은 씨의 휴대폰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낸 문구가 적힌 고발장과 관련된 자료, 이 찍힌 사진 파일이 손검사 손준성에서 김웅을 거쳐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걸 상정 가능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적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손준성 보냄이 손준성이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고발 청탁 사건은요. 손준성이 고발장을 만들었어요. 이걸 김웅에게 전달을 했어요.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동이라는 인간은 여기에서 짱구를 막 굴립니다. 어떻게 이걸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바꿀까? 법꾸라지들의 잔대가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가 이 고발장을 손준성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느냐? 중간에 다른 단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면 고발 청탁 성립이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걸 노리고 법꾸라지, 법기술을 쓰려고 한 거예요. 답변은 4가지가 가능이라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손준성, 제3자, 김웅, 조성은. 자, 제3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제3자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손준성에게 줬고, 손준성은 김웅에게 줬고, 김웅은 조성은에게 준 거다. 아니면 제3자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손준성에게 줬고, 손준성은 다른 제3자에게 줬는데 그 다른 제3자가 김웅에게 줬고 그게 조성은에게 간 거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결국 뭐냐면 제3자가 검찰이 아니라면, 제3자가 갑자기 등장하고 이걸 끼워 넣었을 때 이게 검찰이 아니라면 검찰이 고발 사주가 안 한 게 된다. 중간에 관여는 했어도 우리가 고발을 청탁한 주체가 검찰 조직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김웅이 무혐의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손준성 보냄 문구는 손준성이 파일을 저장한 뒤 전달이 생긴 것이고 손준성이 최초 전송자가 아닐 수도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적혔어요. 답변 3번, 4번은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 있다. 최초 전송자라고 해도 그 파일을 작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면담 당시 수사관 B씨가 배석을 했고 하루 뒤에 B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부장검사가 날인했어요. 보고서만 보면 손준성과 김웅에게 나쁘지 않은 내용이 적힌 셈입니다. 허위 보고서 논란은 수사관 A씨가 지난달 초 손준성 재판에 이 부장검사 면담할 때 보고서에 적힌 대로 답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불거진 겁니다. 자, 수사관 A씨는 법정에서 손준성 보냄 관련 4가지 가능성을 답했느냐는 손준성 측 변호사의 질문에 그거 이동이 임의로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 역시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해버린 겁니다. 보고서에는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손준성은 유리한 답변을 듣고자 증인을 불러서 증인 신청을 했어요. 수사관 A를. 그런데 저거 내가 저렇게 말한 적이 없고 저거 그냥 검사가 지멋대로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검사가 누구다? 이동이다. 사기꾼, 양아치. 대한민국 검사가 범죄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조직이 검찰이에요. C 수사관은 재판 증인으로 나와 고발장 초안에 손준성, 김웅, 조성은에 전달된 사실관계를 확정했느냐 재판장의 물음에 네. 그러니까 손준성이 만들었고 김웅에게 전달했고 김웅은 조성은에게 전달한 것은 수사관들은 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 김웅 불기소에 포렌식 수사관 면담 내용 조작했다. 누구냐 그게? 이동이에요. 대표적 친윤검사 윤석열의 똘마니들. 이희동 남겨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요청했던 그 검사 이희동. 검찰총장 시절에 주변에 모가지를 막 추미애가 자르고 있을 때 한 명이라도 남겨달라. 그게 마지막으로 남겨달라 요청한 게 이희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희동은 지금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조작과 날조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지휘할 공안토 결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조작과 날조로 뒤집어 씌워라 특명을 받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이희동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월북 아니다. 국정원에서 월북 맞다라고 얘기해줘도 검찰 니들이 뭔데? 니들이 국정원보다 더 전문가야? 아니래. 이게 이희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고발 청탁 사건이 어떻게 조작이 되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지가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들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조중동 이 새끼들아? 자, 이거 마일리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고발 청탁. 손준성이 누구냐? 그전까지는 범정이라고 불리던 검찰총장의 눈과 귀. 그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손준성이에요. 그런데 손준성이 지 멋대로
누군가를 조지기 위해서 고발장을 만들어서 김웅에게 넘겼다? 말이 됩니까? 그 위에 지시한 인간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손준성이 왜 최강욱을 조지기 위해서, 민주인사들을 조지기 위해서 고발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청탁을 합니까? 중범죄인 걸 아는데 검찰 권력의 사유화, 이거 걸리면 몇 년형을 받을지도 몰라요. 무조건 감옥 가는 짓인데 지 스스로 그냥 그걸 한다고? 그래서 손준성이 얻을 이익이 뭐죠? 없어. 손준성의 위치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자리였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시 없이 손준성이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윗선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손준성, 김웅을 전부 다 무죄 처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김웅부터 무죄 처리시키자 이동이 조작을 했다는 게 딱 걸린 거예요. 다 잡아 족쳐야 되는 거죠. 고발 청탁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망가지고 검찰도 완전히 박살났어야 돼요. 이것들은 인간들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인간들,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형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고발 청탁 사건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손준성이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그 위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어요. 고발 청탁 사건이 터졌을 때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엄청나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손준성하고 또 대변인을 불러다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통화를 합니다. 카톡을 엄청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아이폰 비번을 못 가는 겁니다. 고발 청탁 사건이 터지자마자 윤석열과 한동훈의 엄청난 통화량, 카톡 내용, 얘네들하고 카톡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이폰 비번 깠으면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검찰이 고발 청탁한 거 다 나오니까 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검찰 문 닫는 거였거든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100%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시겠죠? 고발 청탁은 윤석열과 한동훈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잡아내면 줄줄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탄핵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고발 청탁 사건 언론이 이거 나라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도 조용하죠. 고발 청탁을 파고들면 윤석열 탄핵할 수 있어요.